현대전에서 드론과 무인 항공기는 핵심 무기로 자리 잡았으며 전장의 정보 우위와 작전 성공률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에서 드론과 무인기의 활용이 전쟁 양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양국 모두 드론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며 정보 수집, 정밀 타격, 방공망 노출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스라엘제 하롭 자폭 드론을 대량 운용하여 파키스탄 내 주요 군사시설과 방공 레이더, 카라치, 라호르, 라왈핀디 등 도시들까지 공격하는 데 투입했습니다. 인도는 유인 전투기 손실과 조종사 포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롭 드론을 대체 전력으로 집중 운용하는데, 파키스탄은 중국산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을 활용해 인도 드론을 요격하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산 전투기 젠10과 방공 시스템을 활용해 인도 드론 하롭과 헤론을 요격했다고 전했는데, 실제로 하롭 드론 잔해가 현지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드론과 무인기의 도입으로 기존의 포격전, 미사일전 중심의 충돌 양상이 무인기 기반의 비가시적 전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 파키스탄 분쟁으로 보았듯이 현대 전장은 드론과 무인기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올해 초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개발을 완료한 스텔스 무인기를 동부전선에 실전 배치하였습니다. 이 스텔스 형상의 소형 드론은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수 있으며, 지난해 국군의 날 최종 리허설 행사와 포천 드론 작전사령부 현장지도 당시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드론은 꼬리 날개가 없는 무미익 설계도, 길이 약 2m 이륙 중량 60kg의 스펙을 갖추고 있으며 제트 엔진과 첨단 카메라를 탑재하여 공중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현재 개발 중인 가오리 X 스텔스 무인기와 유사하지만 더욱 향상된 저피탐 기술이 적용되어 적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최소화하였으며, 비가시선 장거리 비행 능력을 통해 북한 내륙 깊숙이 위치한 전략시설까지 정밀 감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러한 스텔스 소형 드론은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할 드론 작전 사령부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단순한 소형 정찰 드론 개발을 넘어 다양한 차세대 무인기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도하는 한국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KUS는 유인기 무인기가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KF-21과 연계한 무인 전투기 편대 운영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이 개발한 KUS-FC 무인 스텔스 전투기는 기존 무인 정찰기와 차별화된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대지 및 공대공 전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 무인 전투기는 미래의 전장에서 파일럿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의 방공망을 돌파하는 최전방 공격 임무를 수행할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이 이처럼 빠르게 무인기 전력을 증강시키자 각국은 대한민국 급격한 기술 발전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의 무인 항공 기술이 최첨단 수준으로 성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연일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방산 성과에 미국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인 항공 기술이 미래 전장의 핵심이 될 것임을 일찍이 예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술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왔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전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US-FC 무인 전투기는 미 공군이 운용 중인 MQ-28 고스트 배트나 호주가 개발한 로열 윙맨과 유사한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정찰 드론에서 벗어나 실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무인 전투기 플랫폼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KF-21 전투기와 연계하여 편대 비행 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인 전력의 실전 배치를 앞당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비공개이지만 군사정보 소식통과 공개 자료를 분석해 볼 때
현재 한국의 무인 전투기 개발은 최종 시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저피탐 설계와 응동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으며 원거리에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정찰 및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시제기 제작을 완료하고 2028년 KF-21 전투기의 양산 시기에 맞춰 유무인 편대 전투 능력을 완벽히 구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인기 전력화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최첨단 항공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 주변국들과 달리 무기 개발의 모든 과정을 첨단 기술력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 결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며 연이어 새로운 무기 체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방산 후발주자가 아니라 미국, 유럽과 함께 차세대 전투 체계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엔진 역시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성과는 대한민국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기술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전력으로 이미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방부는 AI 기반 유무인 전투체계를 적극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여기에 킬웹 작전 개념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공식화했습니다. 킬웹 작전은 대한민국 방위 전략의 핵심 개념으로 적의 도발을 감행하기 전 정밀한 표적 식별과 신속한 타격을 통해 위협을 무력화하는 새로 작전 운용 체계입니다. 기존의 킬체인 개념이 단계적인 타격 절차를 거친다면 킬웹 작전은 그물망처럼 촘촘한 표적 처리 시스템을 통해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완벽한 감시망을 구축하여 조기에 교란하거나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전략적 접근법으로 미래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킬웹 작전에서 가장 이상적인 무기 체계로 꼽히는 것이 바로 KF-21과 무인 전투기가 함께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입니다. KF-21 전투기가 지휘 및 공중전 수행 역할을 맡고 무인 전투기가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정찰 타격 교란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작전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차기 군단 무인기 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를 적용한 신형 스텔스 무인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실상 개발 계획이 공식화된 상태입니다. 무인 전투기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단순한 정찰 기능을 넘어 전자전 통신, 중계 표적 지시 등의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특히 전자전 능력은 킬웹 작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거나 핵심 표적을 교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텔스 설계 기술을 공식적으로 확보했으며 이를 활용한 무인 전투기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AI 기술과 결합될 경우 미래 공중전에서 결정적인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KF-21과 연계한 유무인 복합편대는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조종사의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적의 핵심 전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전략적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최첨단 전력을 바탕으로 미래 공중전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킬웹 작전이 실전 배치될 경우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KF-21 전투기와 함께 공중 임무를 수행하거나 무인기로만 구성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F-21 전투기는 물론 다목적 헬기 및 다양한 한국 항공기들, 함께 운용되는 다양한 유무인 복합편대 구성에 대한 계획과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임무 조건에 따라 유연한 편대 임무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편대 간의 임무 분산,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 자유화된 임무 수행, 전술적 고기동 능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편대 임무와 함께 개별 임무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별 임무는 감시 및 정찰, 작전 초기적 방공망 무력화, 공중제압 그리고 핵심 기체 중심 호위 등의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무에 더해 유인기와 함께 화력 공세를 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가오리 X2는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내부 무장창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스텔스 무인기와 차별화될 수 있게 광대역 스텔스 형상을 취하는 가오리 X2는 내부 무장창에 고성능 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전투기와 가오리 X2가 유무인 복합편대 멈티 구성하여 직접적으로 운용되며 한국의 영공 안보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블록2를 위한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며 한국산 무인기 엔진 기술까지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옵독서기 위해 KF-21부터 스텔스 무인기까지 하나씩 나오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개발 미래가 밝게 느껴집니다. 현재 개발 중인 엔진 국산화 역시 연구진들을 믿고 응원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상전력에서 인정받은 한국 방산의 저력이 하늘에서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현대 전투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A4 레이더용 단일 칩이 국산화에 성공한 데 이어 무인 편대용 A4 레이더 기술 개발까지 본격적인 멈티 시대를 연 것입니다. A4 레이더는 현대전에 있어 우리 군의 눈과 귀이자 두뇌나 마찬가지인데요. 향후 한국 방산의 30년 먹거리까지 책임질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최첨단 기술입니다. 최근 LIG, 넥스원이 네덜란드 왕립 항공우주센터와 협력해 FA-50 공랭식 A4 레이더 ESR-500A의 비행시험에서 세계 최고 성적을 달성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레이더 강국으로 알려졌던 일본에서 뒤늦게 한국을 폄하하는 기사를 내놓았는데 오늘은 대한민국 항공방산의 30년 판도를 좌지우지할 신기술 A4 레이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영국에서 열렸던 2024 판버러 에어쇼에서 FA-50 공랭식 레이더 비행시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지 약 6개월 만에 시험 비행에 들어갔습니다. FA-50용 A4 레이더의 본격적인 개발로 인해 외화 절감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FA-50 자체의 성능 향상까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된 A4 레이더는 F-35 같은 5세대의 전투기 수준에 필적하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국산 기술로 이룩한 쾌거라 평가받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 대한민국은 송수신, MMIC 등 A4 레이더 관련 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 방산업계는 A4 레이더 기술 경쟁이 치열했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A4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제한된 자원과 짧은 개발 기간 속에서도 설계부터 제작까지 A4 레이더의 핵심 부품을 국내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A4 레이더는 기존에 사용하던 레이더와 차원이 다른 엄청난 고등 기술의 결정체인데요. 기존의 레이더는 통상적인 상식과 같이 무기체계의 눈이었습니다. 이는 레이더의 원리에 대해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하고 이 전파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면 다시 반사된 전파를 해석해 물체의 존재와 위치를 알아내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기계식 레이더는 간단한 원리의 사용도 간편해 지금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의 많은 곳에서도 활용 중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레이더라고 하면 떠올리는 모습으로 대부분의 기계식 레이더는 탐지하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안테나 축을 회전시켜 목표물을 탐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해군이 현재도 사용 중인 포항급 초계함에서 마르코니 S1810 X밴드 레이더를 탐색 레이더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S1810의 회전율은 28rpm으로 쉽게 말해 2초에 한 번 회전하면서 탐지 신호를 갱신합니다. 이로 인해 저속으로 이동하는 물체를 탐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대한미사일이나 전투기처럼 고속으로 이동하는 물체에 대한 탐지 성능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게다가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모듈이나 회전축 등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사용할 수 없고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1987년 S1810 레이더가 탑재된 포항급 초계함 4차선 취역대만 하더라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포항급 초계함은 연안 경비용이고 대부분의 함선이 퇴역 단계에 접어들면서 해상 안보 공백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대신 FFX 배치3 등 호위함과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을 배치하면서 연안 경계의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레이더에서 한 단계 진을 보한 것이 패사 레이더입니다. 기계식 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패사 레이더는 수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풀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즉, 송수신 소자의 위치를 전자적으로 움직여서 전파의 위치를 바꾸고 전파의 확산 성질에 특정한 방향을 부여해주는 레이더입니다. 이 파동이 중첩되면 간섭이 발생하면서 어느 쪽은 강한 파장이 형성되고 다른 쪽은 약한 파장이 생기는데요. 쉽게 말해 연못에 한 개의 돌멩이만 던지면 동심원이 360도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여러 개의 돌멩이를 던지면 파동이 겹치는 곳에 강한 물결이 일어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사 레이더는 돌멩이의 위치와 크기를 전자적으로 움직여 원하는 방향으로 강한 파동이 발생되게 만들어주는 레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패사 레이더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면에서 기계식 레이더가 갖고 있던 단점들을 극복했습니다. 일단 회전해야 하는 구동축이 필요 없어지게 되어 고장에 강한 것은 물론 무게와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적으로 전파의 방향이 제어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기계식 레이더와 마찬가지로 TR 모듈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의 재민 공격이나 역탐지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하늘에 반사되는 물체는 전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아가는 새와 떨어지는 빗방울도 전파의 반사가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초창기 레이더는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적 항공기가 사용하는 전파의 특성만 알면 반대로 역추적과 재밍이 가능하다는 단점으로 인해 사라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 기존 레이더의 단점을 개선한 3세대 레이더의 개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A사 레이더인데 A사 레이더의 기본적인 원리는 패사 레이더와 거의 비슷하지만 TR 모듈 즉 송수신이 소자의 차이라는 결정적인 구별점 같습니다. 일례로 한 개의 모듈만 갖고 있던 패사 레이더와 달리 A사 레이더는 적게는 몇백 개에서 많게는 1000개가 넘는 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듈마다 제각기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덕에 탐지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지상, 해상, 공중 등 다각도에서 많은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레이더와 패사 레이더가 한 사람이 빙글빙글 돌며 주변을 감시한다고 생각했을 때 A사 레이더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방향을 감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만큼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또한 기존 레이더에 비해 1000배가량 빠르기 때문에 A사 레이더의 등장 이후 레이더를 눈이 아닌 두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전파만 이용하던 패사 레이더와 달리 A사 레이더는 수많은 전파를 제각기 다르게 운용하기 때문에 적의 전자파 재민 공격에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탐지 각도를 좁혀서 레이더파를 집중 투사하면 반대로 재민 공격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런 3세대 레이더인 A사 레이더 선두는 전범국 일본이었기에 기술을 공유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에서 운영 중인 F-35 전투기와 함께 관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 약속을 번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F-35 도입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A사 레이더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KF-X 사업을 통해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한국은 A사 레이더의 기술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보안 등을 이유로 A사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견제하려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 정도의 난관은 수없이 많았고 대한민국은 A사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선회했습니다. 우리 기술진은 A사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송수신 MMIC 국산화를 시작으로 설계부터 제작까지 A사 레이더의 순수 국내 제작을 완성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에 착수한 지 4년도 지나지 않아 CJ 1호기를 출시했습니다. F-22에 탑재된 APG-77 레이더와 F-35에 탑재된 APG-81 레이더 등이 개발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생각하면 기적에 가까운 속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국산 A사 레이더는 시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능 면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였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진행한 모의상황 연출에서 북한이 보유한 대부분의 미사일을 모두 탐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결과는 한국의 A사 레이더 기술이 실전에서 높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인데요. A사 레이더는 미국, 유럽, 중국, 영국 등 선진국 일부만 보유한 첨단 기술로 대한민국은 2016년 세계에서 12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더구나 최후방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라는 갑질에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화시스템 등 국내 연구진이 노력한 결과인데요.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A사 레이더 양산 1호기를 기준으로 국산 화율이 무려 89%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능을 알아본 해외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의 방산업체 레오나르도와 항공기용 A사 레이더 안테나의 수출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현재 다른 유럽 국가는 물론 아시아, 중동, 중남미 국가와도 수주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조 원 수준이라는 A사 레이더 시장은 2032년까지 250억 달러, 한화 약 34조 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인데요.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등 소수 국가가 과점했었던 글로벌 항공용 레이더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A사 레이더를 만든 한화시스템이 처음 수출한 대상인 레오나르도는 항공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를 받는 유럽의 방산업체인데요. 그러한 기업에서 한국의 A사 레이더 안테나를 선택했다는 그 의미가 사뭇 남다릅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 분야 업체가 한국 레이더의 기술을 인정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 어떤 나라의 기술력과 비교해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해당 레이더는 KF-21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FA-50과 같은 경공격기에는 최대로 장착하기 어렵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연구진들이 기술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시장성이 없었기에 개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FA-50의 수출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더까지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은 자칫 예산 낭비, 자원 낭비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번 왕립항공우주센터 시험 테스트의 결과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곤 시사하는 바가 다릅니다. 많은 해외 국가들이 이번 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FA-50과 같은 경공격기용 A사 레이더 수출을 희망할 것이라는 건데요. 그렇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시스템은 기존 KF-21 A사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경량화와 소형화를 동시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탐지 범위를 최대화하는 기술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사실상 KF-21 탑재용 A사 레이더의 모든 기술을 국산화한 이상 크기가 작은 경량형 레이더의 개발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인데요. 한화시스템 역시 우리에겐 KF-21 레이더를 만들 당시 축적한 안정되고 검증된 데이터라는 큰 장점이 있다라며 개발 성공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크기와 무게에서 차이가 있을 뿐 두 가지 A사 레이더 내부에 운용되는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는 기술적 동일성이 많다는 것인데요. 이제 A사 레이더는 항공기를 넘어 지금보다 더 많은 군사 장비에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국산 전투기 KF-21과 FA-50뿐만 아니라 향후 LSAM과 해군 초계함에 A사 레이더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한민국은 내년까지 경량형 A사 레이더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수출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A사 레이더는 공중 지상해상의 다중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동시 교전이 가능한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으로 FA-50 경전투기, T-50 훈련기, LAH 소형 무장헬기, 무인항공기 등 우리가 독자 개발한 모든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해 K방산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 될 것입니다. A사 레이더는 단순한 전자기술의 산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도전 정신 혁신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의 A사 레이더는 자주국방의 상징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을 주도하는 주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술로 세계를 방어한다는 자부심 대한민국의 A사 레이더가 그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